자, 이번 시간에는 도정법 문제 99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정법 규정된 용어 정의가 틀린 겁니다. 1번, 가로일대 정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 이 토지 등 소유자 개념 중요하죠? 맞는 거죠?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도시환경, 주거환경 관리는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또 건축 소유자 또 지상권자. 재건축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또는 아니요. 또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주택 및 부속 토지 소유자와 부대 복리시설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없습니다. 그리고 가로일대 정비사업은 가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또 건축물 소유자 또 지상권자죠. 그래서 1번은 옳은 표현. 2번,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받아 아파트 연립을 건설한 토지는 일단의 토지는 주택단지다. 우리가 주택단지 개념은 재건축 범위죠. 재건축 범위인데 대원칙은 사업계, 주택법 사업계에 승인받은 일단의 토지가 주택단지죠. 사업계에 승인받은 일단의 토지가 도시계획서 있는 도로 등에 의해서 분리돼서 각각 관리하면 각각 관리 따로따로 주택단지를 보고 재건축 따로따로 한다죠. 사업계획 승인받은 일단 때 둘 이상을 공동 관리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단지를 봐가지고 재건축을 전체를 하고 또 재건축 토지 분할 규정에서 분할되어 나가는 부분이나 분할되는 부분은 각각 별개 주택단지고 그리고 마지막 이거죠. 건축법 허가받아서 아파트 연립을 건설한 토지도 주택단지로 봅니다. 2번도 맞죠. 3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란 상업공업지역 등으로서 노후 불량거문의 정비를 통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시행한 사업이다. 아주 단순 문제죠.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상업공업 그리고 뒤에 뭐가 붙어있어요? 도시환경 정비지 도시환경. 왜 얘가 주거환경 개선이냐? 도시환경 정비지. 틀렸어요. 4번 공동이용시설. 주민이 공동시설은 놀이터, 마을에 간 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리인이 지원시설. 개념이 작은 것들은 공동이용시설 맞습니다. 5번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부실 설계, 부실 시공 인한, 구조 결함 등이 있는 건물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건축물은 노후 불량이다. 뒤에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아서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그건 뭐라고요? 노후 불량 맞습니다. 뒤에 함정이 없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100번입니다. 도정법 시행 방법이다. 옳은 것은 1번.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의 일부 전부를 수용해서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은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가능하다. 아직까지 시행 방법 암기 못하면 안 되죠. 첫 번째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평소에 했듯이 기, 소, 환, 관 그리고 얘는 이 중에 두 개를 섞어서 하는 혼용이 됐다. 기, 소, 환, 관, 혼용. 두 번째 재개발은 관리처분과 환지. 세 번째, 재건축은 관리처분. 네 번째, 도시환경은 관리처분 환지, 관한. 다섯 번째,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기. 여섯 번째, 가로일대 정비사업은 관.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볼까요, 이제? 자, 옳은 것은 1번.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전부 일부를 수용해서 주택을 건설하고 토지 소유자에 우선 공급하는 방법은 예조 수조. 전부 일부 수용과 우선 공급한다. 어디 있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지. 근데 어디에 있다고? 재개발에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2번.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자 주택부대 복리 건설 공급 방법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가능하다. 여기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관리처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2번은 O네요. 3번 재건축 정비구역 안익에서 환지. 재건축에서 환지가 왜 나옵니까? 관리처분밖에 없습니다. 4번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 건설 공급하는 방법은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기밖에 없잖아요. 기가 뭡니까? 기반시설 정비는 시행자하고 주택 등 건축물 개량은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가로일대 정비사업은 시행자가 가로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 공급, 보전, 개량하는 방법과 환지, 공급을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가로일대 정비사업 뭐밖에 없어요? 관리처분밖에 관리처분. 관리처분이지 왜 뒤에서 환지가 나오냐 이런 얘기요. 그래서 답은 아까 2번이었습니다.
101번 조정법상 정비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에서 개발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이 부분은 제가 딱 한 번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서 특히 재개발 쪽에서 우리나라 2003년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2003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자만 있으면 주택가격 난리 나세요. 상승하게 나고. 그러다 보니까 투기가 많이 나고 쭉 잘 나갔죠. 한때는 언제까지 잘 나갔어요? 2008년까지는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완전 다시 이러고 다시 다운됐지만은 그러니까 이때 투기가 너무 많이 나니까 투기를 잡으려고 이 재개발 재건축 투기 잡으려고 뭐를 맡겠다고? 투기. 재개발 재건축에서 투기하는 게 무슨 투기입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투기한다 그러면 이거를 분양을 받아야 돼. 분양을 받아야 돼. 그러면 분양을 받으려면 뭐를 가지고 있어 분양받아요? 그러면 얘가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분양을 받는 거예요. 주택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분양받는 것이지 무슨 나무 가지고 있다 분양받는 거 아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현재 여기 있다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나중에 여기에다 정비구역을 많이 지정한다고 합시다.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먼저 뭐 만듭니까? 정비 예정구역 지정하잖아요. 이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주택이 몇 개 있냐? 주택이 100채 있다. 100채. 이 안에 토지는 예를 들어 토지는 200필지가 있다고 합시다. 땅 없는 것도 그러니까 집이 없는 것도 하고 이랬을 때 주택은 100채고 토지는 200필지다 그러면 여기에 맞게끔 분양권이 나오겠죠. 만약에 주택하고 얘가 재개발이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고 주택도 소유자가 다 다르고 땅 주인도 소유자 다 다르다 그러면 총 분양권이 몇 개 나옵니까? 300개 나오겠죠. 300개 나오는데 여기에다 나중에 몇 개를 지겠다. 1000세대를 건축한다 그러면 300개는 조합원들에 가고 1000개는 일반인한테 분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여기 가서 이제 투기꾼이 들어가는데 투기꾼이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 가서 분양을 받을 거냐? 돈 조금 투자해서 분양받게 되면 분양가가 조합원은 싸게 받으니까 엄청난 이익을 남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이 주택에 갖다가 이 분양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주택을 갖다 가져야 되는데 그 방법은 여기 있는 거 해서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 이 주택을 100개를 갖다 이걸 갖다가 주택을 200처럼 해버리면 순서 100개가 없던 100개가 더 생기잖아. 필지를 갖다 이걸 갖다 400개를 해버리면은 순간 더 생기잖아. 그러는 방법이 뭐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지분 쪼개기라고 해요. 없는 주택을 만들어내는 거. 없는 주택을 만들어내는 건 뭔 말입니까? 건축하는 거. 분명히 나대졌는데 나대지면 분양가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에다 샥 해가지고 뭐를 재가지고 다세대 연립해가지고 하나 둘 셋 9개 이것만 해서 9개 또 이러고 지금 한 필지가 평면 갑이 이러고 한 필지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가 하나 나옵니다. 샥 쪼개주세요. 쪼개가지고 9개로 나눠서 땅을 팔았어요. 분양가 몇 개 나? 9개 나.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요? 지분 쪼개기요. 이게 엄청나게 성행했다는 얘기요. 이게 성행해서 이거를 막으려고 이 제도를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뚝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투기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혹시 몰라가지고 딱 한번 설명했는데 한번 풀어봅시다. 자, 101번입니다. 자, 정비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예정구역이나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서 개발행위 제한에 관한 선명이다. 틀린 거 1번. 개발행위 제한권자는 비경제적인 건축 행위 및 비경제적인 건축에는 짓고 바로 철거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해서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좋아요. 2번 국장, 시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위를 제한할 때는 지역, 사유, 행위, 기간을 미리 그것이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돼요. 3번 행위를 제한한 자가 국장, 시도에서 하면 중도의 시도 도시의 심의 전에 미리 그 지역 관할하는 시장수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4번 제한 대상 개발행위는 형질 변경, 토색 채취, 토지 분할이 하나며 제한 기간은 3년 이내 기간 1회 2년 연장 암기 모여서 몰랐다 합시다. 이것은 5번 개발행위가 제한된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 토지 분할할 때는 시군구 허가받는다. 이거죠. 지분 쪼개기가 이겁니다. 없던 건물을 새로 만들어내는 거, 땅을 갖다가 나누는 거, 이게 지분 쪼개기요. 이거를 못하게 하려면 금지죠. 하지마
하고 싶으면 뭐 해라? 허가 받으라. 허가 안 해주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허가 받는다. 5번이 맞는 말이요. 그러면 4번은 제한된 토지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 한다고 토속 채취한다고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속 채취해 가지고는 지분 쪼개기가 안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해야 지분 쪼개 되는 거예요. 형질 변경과 토속 채취는 제한의 대상이 아니고 제한 기간은 3년 이내 맞습니다. 1에 2년이 아니고 1에 1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편이에요. 101번 봤는데 도대체 듣도 보도 못한 문제다. 어차피 모르겠다. 찍자. 문제가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죠. 가장 과격한 거. 뭐 가야 돼요? 그래도 4번 가야 돼요. 모르면 숫자. 102번입니다. 102번 추진위원회 틀린 것은 1번 추진위는 조합설립 인가받기 위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받은 후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하기 전에 조합설립 창립청에 해야 된다. 알은 넣읍시다.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인가 신청하기 전에 먼저 창립청에 한번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가로일대 정비 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 안 합니다. 좋아요. 3번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걸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에 시장 군수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한 추진위원회 동의자는 그러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했다.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걸 보는데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에 반대 의사 표시하면 동의 처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4번 정비구역 지정 고시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운영 규정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가지고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를 구성해서 시장으로서 승인받는다. 추진위원회 5인 하나 만들고 빨리 만든다. 과반수 시장으로서 승인 다 맞죠? 5번 추진위는 조합설립 인가 후에 시공자를 경쟁 입찰범 선정.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시공자 선정을 왜 추진위를 하냐고. 누가 해야지? 조합이. 조합이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 선정합니다. 5번 틀렸네요. 103번입니다. 도정법상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1번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시장공사가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시행할 수 있다. 이거 은근히 잘 나오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 시행자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 얘가 잘 나오면 좀 신경 쓰세요. 평소에 어떻게 했어요? 동의 받으려면 똑바로 받든가. 즉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얼마 과반수 뭐 받아가지고 동의 받아가지고 누가 한다고요? 동의 받아가지고 시장 군수가 본인이 직접 하든가 아니면 주택공사 등 지정하든가. 천재지변 긴급 그러면 뭐가 필요가 없다. 긴급인데 무슨 동의냐 필요가 없다. 시장공사가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지정한다. 그래서 동의 받으려면 제대로 받든가 소유자 3분의 세입자 과반을 제대로 받든가 아니면 받지 말든가. 무슨 놈에 거기 보면 1번 보세요. 무슨 과반수 동의가 왜 있냐 이런 얘기요. 1번은 틀렸어요. 2번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혼용할 수 있는 정비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하나다. 예죠. 수용과 환지를 혼용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주거환경 개선밖에 없어요. 맞는 말이요. 3번 토지 등 소유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없다. 절대 안 되죠. 시장, 군수, 주택공사만 하니까 절대 안 돼요. 4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가 정비 기간에 정비 기반시설 새로 설치하는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계량하는 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기죠. 기반시설 정비는 누가 한다? 시행자, 건축계량 소유자. 그거죠. 4번 봐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가 정비 기간에서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 확대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계량. 맞는 말이요. 5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을 받은 때 부동산 등기할 때 주택도시기본법의 국민대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비사업이 6가지가 있는데 국민대 채권 매입하는 다 딱 하나 있죠. 뭡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104번입니다. 자, 도정법 정비사업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옳은 거. 1번 사업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청 처리할 때 관리처분에 인가받은 다음 날부터 90일 현금 청산해야 한다. 1번 5. 아주 중요한 질문이요. 분양청 안 했다. 했다가 처리한다. 관리처분 제외한다. 3명은 관리처분에 인가받은 다음 날부터 90일 현금 청산. 5. 2번입니다.
2번 사업시행자는 기존금을 철거한 후에 관리처분을 수립해서 인가받는다. 말이 안 되죠. 관리처분계 인가가 나와야 기존금 철거합니다. 3번 관리처분계는 정비사업비 추사람이며 그에 따른 조합원의 부담 경우 부담이 포함되지 않는다. 무조건 관리처분계 있는 거 써놓고 있다 없다. 분명히 있습니다. 4번 과밀 억제권역 안에 있는 재건축 사업은 언제나 1주택만 공고 과밀 억제권역 안쪽이라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가 아니면 3주택 이하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틀렸죠? 5번 시행자는 관리처분을 수립함에 있어서 정비계획 지정 후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 현금 청산한다. 이러면 안 되지. 시행자는 과소 토지 건축물을 가지고 있거나 정비계획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자 현금 청산할 수 있다고 그랬지. 관리처분계획 수립하면서 정비계획 지정 후 토지 취득자 현금 청산해야 한다.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과소 토지 건물 가지고 있으면 현금 청산할 수 있다. 정비계획 지정된 후 분할된 토지 취득자 현금 청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입니다. 105번입니다. 건축법 규정된 내용이 더 옳은 거 1번. 초고층 건축물이 한 30층 이상이나 120m 이상 아니죠. 그건 우리가 초고층은 몇 층이요? 50층, 5, 4, 20, 200m. 고층이 30층, 4, 32, 120m 그래야죠. 준초고층은 고층 중에서 초고층이 아닌 거 30에서 49층, 120에서 199 이 얘기고 2번 지하의 공점을 설치하는 사무소 창고는 대지 면적이 없으므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건축물이다. 자, 토지에 정착되는 공점 중에서 지붕과 기둥이 있든가 지붕과 벽이 있는 거 그리고 그에 딸린 거 하나 더 지하 또는 고가의 공점 설치하는 사무소, 창고, 차고, 점포, 공연장 그게 건축물 아닙니까? 4번 건축물의 지붕틀을 철거하고 정전보다 큰 규모로 건축했다. 그럼 뭡니까? 정전보다 지붕틀을 철거하고 커졌으니까 당연히 증축이죠. 그럼 5번 철도 역사와 문화재 보호법상의 가지적 문화재는 건축법 적용받지 않는다. 가지적 문화재는 적용을 안 하지만 철도 역사는 적용을 합니다. 틀린 것은 옳은 것은 4번이네. 106번 대수는 볼 수 없는가? 보너스죠. 2번 옥외계단 증설했죠. 옥외계단이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옥외계단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에요. 답 2번이고요. 7번 건축물 용도 분류 바르게 연결한 거. 주유소는 자동차 관련. 주유소가 자동차 주유소는 위험물이죠. 위험물. 장의사는 묘지가 아니고 장의사는 이종이죠. 이종. 장의사는 이종근생. 무도학원은 위락이고 유치원이 교육요구고 운전학원은 자동차 관련입니다. 무도학원이 위락. 이거 자꾸 반복해서 일기하지 방법 없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봐야 돼요. 108번입니다. 용도 변경이다. 틀린 것은 일단은 용도 변경 나오면 일단은 시험장에서 용도 변경 나오면 일단 패스입니다. 패스. 시간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패스하고 다른 거 풀고 다시 와야 되는데 급하더라도 이걸 풀려면 써야지. 그냥 막 풀면 실수 나와요.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 자동차 관련, 산업, 전기통신, 문화집회, 영업, 교육복지, 근세, 주거업무, 기타 해가지고 시작해봅시다. 의료를 교육연구, 의료는 여기 있잖아요. 의료 여기 있고 교육연구 여기 다 있네. 여기 있네. 1억 이렇게 왔네. 이거는 뭡니까?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이죠. 허가 신고하니까 시군객의 건축물 대장 기존 변경 신청 1번은 O네요. 2번 다세대 연립이네. 이거 주거업무에 다세대 연립이면 이게 단독이 있고 공동인데 공동에 다세대가 연립 같네. 이 안에서 놀았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가도 아니고 신고도 아니고 기재상 변경 신청도 아니고. 3번 바다면역계 100 이상의 문화지필 판매로 문화지필은 여기 있네. 문화지필 판매는 여기 있네. 판매역이 이러고 내려갔네요. 그러면 신고인데요. 자, 용도 변경할 때 사용 승인에 대해서 사용 승인 규정을 준용한다. 맞죠? 100 이상이면 허가 신고 100 이상이면 사용 승인 받아야 돼요. 4번 일종 근생을 단독으로 용도 변경할 때 바닥 면적 500이면 건설계. 일종 근생은 여기 있고 일종 근생은 여기 있는데 단독으로 내려갔으면 이거는 신고죠. 신고 대상이 500 이상은 설계 안 해요. 허가 대상 500 이상일 때 설계하지 신고 대상 500 이상 설계 안 합니다. 4번 틀렸네요. 5번 공장을 발전.
산업, 공장, 전기통 이러고 있으니까 신고한다. 맞네요. 틀린 것은 4번이네. 109번입니다. 건축법령상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건축을 함에 있어서 도지사 사전 승인에 관한 사항과 건축 허가 거부에 관한 사항. 사전 승인하고 좀 문제 복잡해요. 사전 승인하고 허가 거부를 동시에 한번 묶어봤어요. 둘 다 출제는 잘 되는 부분이니까. 1번 연면적계 10만 이상의 공장 건축 허가할 때 도지사 승인 대상이 아니다. 원래 21층 이상 10만 이상이면 도지사 승인을 받는데 공장, 창고, 건축인의 심의 거친 건 도지사 승인 안 합니다. 근데 이 건축인의 심의 거친 것 중에서도 초고층 건축물은 도지사가 다시 승인해야 돼요. 2번 위락 숙박시설 건축물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용도금 형태가 주거환경 교육관 감안할 때 부적합을 인정하면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맞죠? 3번 방제지구 등 상습 침수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 사용에 부적합을 인정하면 도지사 승인받아 허가 거부. 이건 말이 안 되죠. 도지사 승인 허가 거부가 아니에요. 이것은 건축인의 심의 거쳐서 허가 거부고 도지사 승인받고 허가하냐 안 하냐 도지사 승인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지 도지사 허가 거부 이건 전혀 관계없어요. 4번 틀렸습니다. 이거는 3번이 이것은 상습 침수 지하층 내 일부를 주거용 거실로 쓰는 게 부적합하면 그때는 어쩐다고 건축인의 심의 거쳐 허가 거부할 수 있다 그래야죠. 4번 자연환경 수질 보유의 도지사 지정 공간은 지역에서 4층이고 연면적 9배인 4층이고 9배인 위락 숙박을 허가할 때 도지사 승인 자연환경 수질보 도지사 지정 공간은죠. 포인트는 위락 숙박이 아니고 3층 이상 1000 이상이요. 4층이니까 당연히 도지사 승인 대상입니다. 5번 판매 시설인 건축물의 연면적 10분의 3 증축으로 10만 이상이 되거나 21층 이상이 되는 경우 도지사 사전 승인 대상이 된다. 일부러 판매 그렇게 쓴 것은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건 제외이기 때문에 자 연면적 10분의 3 이상 증축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거나 21층 이상이 되는데 그 건물이 뭐다? 판매 시설이다. 당연히 도지사 승인 받아야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110번입니다. 도로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번 건축성 도로가 되려면 반드시 도로법에 따라서 신설 변경한 곳이 된다. 왜 또 반드시냐? 반드시나이죠? 건축성 도로가 되려면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 무슨 법이 되든 간에 법에서 신설한다, 고시한다, 신설한다, 변경한다, 고시만 되면 됩니다. 2번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서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로서 예정 도로는 건축부상 도로가 될 수 없다. 건축법상 도로는 현재 개설되어 있는 것도 도로지만 예정되어 있는 것 결정 고시하면 아직 개설 안 되니까 예정이죠. 그것도 도로입니다. 3번 지형적 조건은 차량 통행 도로 설치 곤란. 그러면 경사지 계단을 던데 생각하고 폭 3m 생각해야 돼요. 지형적 조건은 차량 통행 도로 설치 곤란 인정에서 시군구청장의 위치를 지정 공간하는 구간의 너비 2m가 아니고 3m 이상이면 도로가 됩니다. 4번 막다른 도로 거리가 30m면 건축부상 도로가 되려면 몇 m? 30m면 10에서 35 미만이면 얼마라고? 3m 이상. 5번 건축부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 4m 이상이지만 예외적으로 2, 3, 6이 되는 경우도 있죠. 막다른 도로 때문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11번 이행강정 틀린 것은 1번 위반 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정 부과가 있으면 반드시 시정명령 시정명령이 없이는 이행강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시정명령 해야 됩니다. 2번 연면적 85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구체적인 부가에서는 5회 이내에서 금액 2분의 1 이내에서 85 주거용 건축물은 원래 금액 2분의 1 이내에서 부가에서가 5회 이내에서 처리를 정합니다. 맞죠? 3번 이행강정 최초 시정명령 있는 날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 범위 내에서 시정명령 이행될 때 반복 부가 증가할 수 있다. 5. 4번 허가권자는 이행강정 부가점을 받은 자가 이행강정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외 수익금을 징수해 그런 법률 따라서 징수한다. 간단히 강제 징수한다 이 얘기고. 5번 이행강정 위반 건물에 대해서 시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닌 자 부과하는 것으로서 행정벌의를 중인다. 이행강제금은 자 앞에는 좋아요. 위반 건물에 따라 시정 의무 줬는데 시정을 안 한다. 할 때까지 돈 내라. 근데 이것은 시정해라 안 하면 돈 낸다. 해라 의무를 주고 안 하면 돈 낸다. 장래 의무 이행 확보수당. 이건 뭡니까? 행정강제입니다. 행정벌이 아니고 행정강제요.
행정벌은 과거사건 처벌하는 거. 행정벌은 과거사건 처벌하는 게 주목적. 벌금이나 과태료가 행정벌이고 얘는 행정강제는 과거사건이 아니고 앞으로 장래 이런 의무를 줬는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이행하도록 할까? 그래서 만든 제도가 행정강제입니까? 그래서 뭐가 있고 해. 안 하면 내가 대신한다. 대지평이 있고 돈 내. 안 내. 가져온다. 강제징도가 있고 뭐가 있어? 돈 해. 안 해. 그러면 어쩐다고요? 할 때까지 돈 내라. 이게 이행강제금하니까. 그러니까 모두 이것은 이게 지금 대지평이나 강제징수나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주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의무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행정강제지 행정벌은 아니에요.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112번 건축법 규정된 내용이다. 틀린 것. 층고랑 방 바닥재 윗면에서 위층 바닥재 윗면까지 5. 이번 층 구분이 불명확하면 높이 몇 메타? 4m, 4m마다 한 층. 틀렸죠? 3m가 아니고 4m입니다. 3번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포, 지붕돌, 주계단을 말한다. 맞아요. 4번 거실이라면 건축물 안에 거주, 집무, 어락, 기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얘도 맞고 5번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할 경우 포함되지 않는다.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 안 합니다. 연면적으로는 포함합니다. 용적률 산정할 때는 제외하고 지하층 설치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고 113번입니다. 주택법령 틀린 것은 1번 리모델링 증축은 세대 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 전용면적 85 미만 10분의 4 이내에서 증축을 행해서 공동주택 기능 향상을 위해 공용 부분에 대해서 별도 증축할 수 있다. 뭐죠? 원래 10분의 3인데 증축이 전용면적 10분의 3인데 85 미만의 10분의 4까지 하고 공용 부분은 따로 증축할 수 있습니다. 2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구분 공간마다 구분 소유할 수 없으며 구분 공간 최소 면적은 14 이상 50은 없죠. 속으면 안 돼요. 토생이 원룸형이 14에서 50이고 세대 구분형은 그냥 14 이상이지 50은 없어요. 틀렸습니다. 3번 100호 이상의 주택 건설에 있어서 도로, 상하수, 간선 설치 비용의 이익분을 보면서 국가 보조한다. 2번에서 답 냈어야 돼요. 여러분 3번은 제가 한 번도 설명 안 했어요. 몰라도 2번에서 답을 냈어야 돼요. 4번 도로법엔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 주택단지로 봅니다. 별개 주택단지를 본다 해서 여러분이 암기해야 할 것은 고속도, 철도, 자동차 저용도로 또 여기 나오는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 지방 이게 아니고 20m 이상 되는 일반도로 8m 이상 되는 도시계 예정도로 그 두 개를 암기해야 돼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기숙사는 주택법령상 준주택에 포함된다. 당연하죠. 준주택입니다. 그래서 113번의 답은 2번이고 114번 주택조합이다. 옳은 것은 1번 주택법에 의한 건축을 받아 분양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으나 그 건축물 중 공동주택 외시설 상가입니까? 상가, 주상복합 상가 외시설 소유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원이 될 수 없다. 말이 안 되지. 주상복합 상가에서 이거든요. 건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밑에는 상가를 하고 위에는 삐게 아파트, 이게 아파트는 이게 주상복합인데 얘는 리모델링하고 얘는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얘도 되고 얘도 된다 그래야지. 1번 틀렸고요. 2번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걸로 본다. 당연하죠. 3번 주택조합 설립하기 위해서 등기 요건 필수. 주택조합은 법인 아닙니다. 등기 안 합니다. 4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최소 20 이상의 조합원. 원래 주택조합은 건설 예정서에 대해서 2분의 1 이상을 하되 조합원은 20인 이상인데 리모델링은 이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5번 직장주택조합 구성이 되려면 동일한 국가기관 지자체 범위내 6개월 이상 근무. 이건 아니죠. 지역주택조합이 동일한 광역생활권에 6개월 이상 거주는 있어도 직장주택조합 6개월 거주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요. 15번 주택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다 틀린 것은 1번 수직증지경 리모델링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안전진단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다. 그럼 뭐 이런 내거 공부 안 했으니까 패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패스. 2번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 구분되는 일단의 교류, 착공신고, 사용검사 따로따로 하려고 나눈 게 공구 맞습니다. 3번 공구별 분할하지 아니하는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승인받고 몇 년 내 착수다. 몇 년 암기하죠. 몇 년? 5년.
5년 내 착수하면 승인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두 개 틀렸어요. 4번 고용자가 근로주택을 건설할 경우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건설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고필이죠. 고용자 필수 고필이 공동해야 하며 이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는 공동사업자를 본다. 좋아요. 5번 임대주택 건설 공급 관리에 대해서 임대주택법이 정하지 않는 사항은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에 대한 일반법이 주택법이라고 다른 법이 없으면 일반법이 주택법을 따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건설 공급 관리에 대해서 임대주택법이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 법을 씁니다. 5죠. 116입니다. 자, 주택법상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거. 문제가 옳은 거. 저당권 설정 등 제한 옳은 거. 1번. 저당권 설정이 제한되는 시기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주택 공급받은 데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 잘 봐봐요. 입주자 모집 공고가 아니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나 입주자 모집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하려면 공고 내야 되거든요. 승인 받아야 되거든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자, 까다롭지만 1번 틀렸어요. 2번. 사업체 파산, 합병, 등록 말소, 영업 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 조치가 변경된 경우라도 저당권 설정이 된다. 그런 데는 설정이 예외적으로 됩니다. 3번 부동산 임차권 설정할 수 없다. 등기되는 임차권이 안 됩니다. 지상권, 전세권,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그냥 임차권은 되고. 4번 부기 등기 시기는 대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대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언제 됐는데요? 저기 조선일 때 그 이전 됐을 텐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 하고 대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할 때. 5번 부기 등기 이외의 대지를 양수, 제한물권 설정받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했으면 그 효력은 당연히 무효력합니다. 그래야 입주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이네요. 17번 사업계획 승인이다. 틀린 겁니다. 틀린 것은 자 10만 제곱미터 미만 대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누굽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입니다.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 2번 주택건설사업 대지면積 10만 이상이면 그때는 누구고? 시도, 대도시. 3번 지구단위계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대지면적의 80 이상 권을 확보하고 나머지 토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면 사업계획승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번 이 주택조합이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필정한 사업을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하고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고 나머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가 있고 5번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야 되며 사업계획 승인은 신청 있는 날부터 30일 해야 되며 착공은 시공개해야 된다. 5번이 틀렸죠. 5번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으면 60일 내에 사업계획 승인은 신청 60일 해야 되고 착공 신고는 시군관한테 하는 것이 아니요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시작합니다 말해야 되는 거예요. 6번이 엉터리네. 자 6번이 아니고 5번이죠. 5번 117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118번입니다.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가 선정된 자 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사업주체 동의받아 전매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7가지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세대 구성원 전원이 다른 도시 이사 가는데 수도권 가면 안 된다. 두 번째, 세대 구성원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 이사 가는 거. 세 번째, 세대 구성원 전원이 해외 이주 2년 이상 해체료. 네 번째, 이혼해가지고 배우자한테 주는 거. 다섯 번째, 내 주택을 공공사업료 제공하고 이주 대통령 받은 거. 여섯 번째, 국가자체 금융기관의 채무를 이행 못해서 경매 공매로 나가는 거. 일곱 번째,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 증여하는 거. 자, 틀린 것은 1번 입주자 선정된 지주택의 전부를 배우자 증여 안 돼요. 일부라니까 일부. 답은 1번. 119 농지취득 자격증명 틀린 것은 1번 농지취득 자격증명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첨부서류다. 농지증이 첨부되어야만 앞으로 등기가 됩니다. 맞는 말이고 2번 경매에 의해서 취득하더라도 농지증 발급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실무 들어가면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매했을 때 낙찰 받고 기간 내 농지증을 첨부해야 돼요. 첨부 못하면 그거 입찰대금 거 몰수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도 반드시 농지증 받습니다. 경매. 3번 농지증에 관한 시구읍면장이 줘야 되고 4번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한계 농지등 최상단부부터 하단부 평균 경사리 15도 이상의 농지로서 대령이 정하는 농지는 농지를 소유할 경우 농취증 받지 않는다. 이거 받아야 돼요. 농취증은 받되 경영계획서만 안 맞는 거예요. 5번 농취증 발급 신청했으면 4일 내 주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경영계획서 작성 안 하면 2일 내 줍니다. 우리는 이 4번 내용이 이거죠. 경영계획서를 원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경영계획서 안 만들고 농취증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6명 있잖아요. 6명. 그게 누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학교 공공단체, 두 번째 주말 체험농농, 세 번째 농지전용 허가신고, 네 번째 농지개발사업지원 천업의 미만, 다섯 번째 경사 15%, 여섯 번째 비축농지. 이해 아닙니까? 이해. 이해는 농취증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답이 4번이고 120번 농지법 틀린 거 1번 거지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는 게 판정되면 전용허가 취소해야 된다. 속으면 안 돼요. 다른 법에서는 자 이게 저기 우리 건축법하고 농지법만 건축법하고 농지법은 거지 기타 부정한 방법이 취소할 수 있대. 할 수 있다. 건축법에서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했는데 거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 건축구역 지정한 게 판명되면 그 특별 건축 해제해야 된다가 아니고 특별 건축은 해제해야 한다가 없어요. 할 수 있다고. 농지법에서 거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전용허가가 판명되면 여기서는 취소. 농지 전용허가 취소할 수 있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요. 할 수 있다는 농지 전용허가 취소해야 한다는 뭐가 있냐? 자, 공사 중지 명령 등 조치 명령 위반했을 때 그때만 취소해야 한대요. 1번 틀렸습니다. 2번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 전용허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농지 전용허가 받지 아니한다. 5죠. 협의 거친 농지 전용할 때 허가 안 받아요. 3번 어린이노예터 마을행한 등 농업인의 공동 생활 편익시설이며 지역 주민 아닙니까? 농업인 관련 이것은 신고입니다. 토속 광물 채굴하는 경우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받을 수 있죠. 기본 5년에다가 연장이 3년이니까 최장 8년이죠. 5번 농업진흥적 농지를 소유하기는 농업인 농업법인은 농어촌사한테 농지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제도가 신설 따릅니다. 그러면 농어촌사는 감정가격으로 매수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해설을 다 했는데요.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9월 달에 본 거니까 9월 달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봤을 때 그래도 50에서 60, 50에서 60 이 정도 사이에 와 있어야 됩니다. 50 밑으로 가 있는 분들은 좀 더 분발하셔야 되고 안 된다는 거 아니고 50 밑으로 돼 있는 분들은 좀 더 분발하시고 60 이상 나온 분들은 계속 그 점수를 유지해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